이해찬 당대표의 국회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를 집계하겠습니다. 제38차 최고위원을 집계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7일까지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안 통과가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내대표 간에 예산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루빨리 마무리를 꼭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를 시켜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계특위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국민을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법을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는 건 우리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왔습니다. 사회 통합형 일자리로서 선도적인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 사업인데 아마 끝까지 그동안 습득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마무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광주에서 이런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은 군산이라든가 울산, 창원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잘 구성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당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도를 보면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는 한수씩 군부독재의 힘에 의해서 엉터리 재판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문민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것이 참 참담하고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여해주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당 주민 최고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농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행정 6부에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정 6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임의 배당하기 때문에 사건 배당이 공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산 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통해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특정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내세웠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한 배당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때 선거법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대통령 사건으로 분류해서 배당됐었던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배당이 가능한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특별재판부의 도입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소지했었던 터키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일본 최종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터키 리라와 가치가 풍족한 것도 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각국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 비용이 높아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해외 원전 건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히타치 제작소의 영국 원전 역시 안전대책 비용 증가로 인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시한을 회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간과한 원전 안전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 건설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즈음이 되면은 좀 선물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의 특산품을 선물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넘어서서 지자체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특정 정치인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청송군수의 사가비 대납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관행이 굳어진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특산품이 있는 그런 지역의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이야기를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해 주거나 또는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는 굴비를 돌린다든지 행성에서는 한우를 돌린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이건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경찰에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좀 엄격하게 이걸 좀 따르도록 하고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법사위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법사위 행안위 간사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광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박영만 회장을 면담했습니다. 네, 유튜브에 허위 조작 정보 또는 혐오 증오 표현 그리고 심지어는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영상물에 우리 기업들의 광고를 붙여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또는 허위 조작 정보가 그 광고주의 신뢰도를 비워서 진실인 양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작년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300여 개 기업들이 유튜브의 광고 정책에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유튜브가 광고 정책을 바꾸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처럼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로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그 상황에서 기업의 브랜드가 훼손되거나 또 무질서해지는 광고 시장의 건강성을 되찾는 일이고, 저작권을 보호해서 미디어 시장과 관련 신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대한상공회에서 회원사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안내를 하고 실효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는 그동안 민변, 또 민원연,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수렴을 한 뒤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우리 경제 상황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곡해하는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어떤 긍정적 변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5% 늘었습니다. 이건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경우고요. 올 1분기에 또 6.3% 늘었는데 이것도 201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그리고 2분기 7.7%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이 오른 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1분기부터 5분기까지 모든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경우도 2015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아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세계에서 27인데 자영업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3위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근로자 소득처럼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에도 성장 효과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데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고 또 카드 수수료율이나 편의점 자율 규제,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자영업자의 자생력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3분기부터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착을 위해서 여야 공동 대립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조명준 총리부 장관으로부터 지난달에 방미에서 폼페이오 미 장관 등 각 인사 면담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런 가시 성과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교감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외에는 상대적으로 긴급히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민주당 대비특사단 활동 보고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부분은 한미 양국의 인식의 격차를 좁혔다 이런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미의회를 상대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활동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교착 상태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행정부 간 대화만 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에는 여야 공동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서 미 의회를 상대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언영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야 할 것을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합방 협상 날짜를 17일 이후로 일찍 제한한 상황에서 보수 야당도 방미 특사단에 함께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의 상황을 더 안정적인 상태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붙여서 오늘자 모 경제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구걸하고 있다, 이런 사설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요구와 여야 공동 대미 특사단 구성 제안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간절한 노력입니다. 간절한 구글로 표명하는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3일 오전에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6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주관하는 편의점에 있어서의 분적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율규약 안에는 가맹본부가 출점을 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편의점은 근 한 10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편의점 그 가맹본부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편의점주들의 수익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희망 타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어제 자율규약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자율규약안을 근거로 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생협약 내용 안에 좀 기대하는 부분은 최저 수익에 대한 보장, 또 내지는 명절이나 경조사 기간의 영업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논의되길 희망하는 그런 편의점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상생협약을 할 때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12월 29일부터 CU 점포 개설 피해자 모임과 CU 상생협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생협약이 결렬이 돼서 지금 의견 논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연석회의 중소상인분과 편의점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일 CU 본사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협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지금 시민사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일총 비대위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처럼 사실 법안을 내긴 했지만 이 법안은 사실 꼼수 입법을 제출을 했고요.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나눠서 이원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 입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기국회 회의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린다고 하니 유치원 3법이 그 취지를 살려서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가 지난주부터 당사에서 단식 점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잠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들은 방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시간상으로는 휴게 시간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공짜 노동을 꽤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저도 전적으로 노동자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가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그리고 사후 개선을 요구했고, 그리고 중요한 민간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리 요청 못지않은 요양시설장들의 비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은 역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최저임금 정도로 생계를 꾸리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요양보호사들의 문제는 아마도 우리 사회 큰 민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당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당사 점거를 하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식 노동은 자칫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고 또 단식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사실 노동이 많이 노동당해 있습니다. 함께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대타협들을 위해서 4년여 가까이 논의했던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는 적정 임금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주거, 의료를 포함해서 실질 임금 못지않은 사회적 안전망을 좀 확장해서 노동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재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는 노동 3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단체 협약이라는 것이 그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을 재계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에 맞는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형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수진 최고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가지 침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 시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에 6개월간 기나긴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조만간 종착역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한때 무사한 위기까지 내몰렸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급물살에 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지역 노동계에 통큰 타협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우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가 10월 24일 광주시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여러 가지 협상의 뒷복제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광주시는 오늘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광주시 투자협상 추진단의 결의를 잘 이끌어내서 그동안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다시 노사 상생의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도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모두가 마지막에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앞 생생특파트에서 더불어 사랑의 김장만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하시고 회의를